전국 사업자 대회 시상식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의 최우수 기업가상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선영, 70세의 할머니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녀는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성공의 열매를 자신을 배신했던 아들 앞에서 보여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5년 전 한 아들의 충격적인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선영, 65세, 30년간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28세에 잃고 혼자가 된 그녀에게 아들 준호는 전부였습니다. 밤새 응급실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과외비를 벌기 위해 개인 간병까지 했습니다. 손톱 밑까지 시커멓게 때가 끼도록 일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자신은 10년 된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했습니다. 미용실도 1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했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준호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선영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준호가 28세가 되던 해 같은 회사 동료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 혜진은 의사 집안 딸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영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혜진은 선영이 입고 온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화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선영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며느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결혼식 날 선영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신혼여행비 500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자신은 20년 된 낡은 한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결혼 후 1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 전화를 걸어도 5분도 채 통화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냉랭함. 선영이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가면 혜진은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관에서 서서 이야기하게 하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죠. 준호는 그런 아내의 태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면서도 혜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신혼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죠. 선영은 며느리를 배려한다며 연락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30년을 오직 아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2년 후 준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선영은 기뻤습니다. 정성껏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죠.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선영이 30년 동안 살아온 집의 가치와 거의 같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진도 그걸 원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에 나온 집은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영은 기뻤습니다.
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 상장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웃들은 선영의 결정을 말렸습니다. 나이 들어 집을 팔면 안 된다고, 아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선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2억 2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8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원. 선영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준호가 돈을 받는 순간 선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너무 역력했거든요. 마치 큰 걱정거리가 해결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을 비워주는 날, 준호가 안내한 곳은 지하 반지하 고시원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낮에도 어둑했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입주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한 달만 여기서 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30년을 넓은 집에서 살던 선영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아들과 함께 살게 될 날을 생각하며 참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고작 3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고 다른 입주자들은 대부분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이런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거친 말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위생 상태까지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언제쯤 이사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고시원의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몹시 추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며 미적거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선영은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어야 했습니다. 평생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고 감기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예전 동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은 깜짝 놀라며 준호 부부가 강남 아파트에 이사 간 지 벌써 2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SNS에 새 집들이 사진까지 올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아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버릴 계획이었다는 것을, 3억 원이라는 돈이 목적이었을 뿐 함께 살겠다는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받았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아파트가 생각보다 좁아서 시어머니도 있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더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죠.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춥다고,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말해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자도 차단당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째 밀린 관리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고시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들이 관리비를 내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5세의 선영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는 모두 소홀히 했었거든요. 12월의 추운 겨울, 선영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밤을 지하철역에서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선영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경비원은 계속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새벽 내내 역에서 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생활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선영에게는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 의자에서 조금씩 눈을 붙이려 하면 역무원이 깨웠습니다. 노숙은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죠. 하지만 갈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첫 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선영은 조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자지 못했죠. 며칠 후부터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룻밤에 15,000원. 선영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에서도 편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찜질방에 있으려면 15,000원, 간단한 식사까지 하면 2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때로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을 버티며 졸았습니다. 직원들의 눈치가 보였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선영의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추위에 떨어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선영이지만 이런 생활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었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서 밤에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선영은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선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끝을 맞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태수였습니다. 새벽 조깅을 하다가 쓰러진 선영을 발견한 것이었죠. 태수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고등학생 딸 수진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자신의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정에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그리워했던지 모릅니다. 태수는 선영의 사정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만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감사했지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서로 도우며 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어서 집안일도 서툴렀고 학업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선영의 30년 간호사 경험과 자연스러운 돌봄의 손길은 수진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물이나 화학 같은 과목에서 선영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선영의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수진이는 점점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고 태수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영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선영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카페에 공부를 정말 잘 가르쳐주는 할머니가 계신다는 소문이 말이죠.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이 아이들을 보며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남을 돌보는 본능이 다시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는 점차 동네 아이들의 공부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개발한 학습법과 생활관리법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수도 이 모든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와 딸에게 선영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카페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벚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선영은 자신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와 수진이 그리고 선영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은 어떤 가족보다도 깊었습니다. 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수진이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밝아진 건 어머니를 잃은 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 아들이 1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머니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수진이는 선영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도 선영에게서 아들 이야기를 들어서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에 투자했던 돈이 모두 날아갔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아내 혜진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3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빚까지 지게 되어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태수와 수진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머니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태수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무서워서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카페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카페에 머물렀지만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머니가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내며 준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 행복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태수와 수진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았던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 준호는 어머니와 태수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능력인 IT 기술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아들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교육 경험과 태수의 카페 운영 노하우를 합쳐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복합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 학부모들도 함께 와서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30년 간호사 경험에서 나온 체계적인 학습법과 건강관리법, 태수의 공간, 운영 능력, 준호의 IT 기술을 결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태수는 공간 설계와 관리를 맡았으며 준호는 온라인 시스템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기존 카페를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층은 카페와 독서 공간, 2층은 개인 학습실과 그룹 스터디룸으로 꾸몄습니다. 선영이 직접 개발한 학습법과 건강관리법, 태수가 엄선한 음료와 간식, 준호가 만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 교육 카페로 지었습니다.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의미를 담았죠. 개장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선영의 교육 실력을 알고 있던 동네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해시태그 급속한 성장과 확장.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선영의 체계적인 교육법과 따뜻한 돌봄, 태수의 세심한 공간 관리, 준호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했고 선영은 가맹점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서울 시내에 5개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1년 후에는 전국에 20개의 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선영이 직접 교육한 전문 상담사들이 근무했습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차에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3년 차에는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65세의 노숙자가 되었던 할머니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낸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매체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과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함께 선영은 다양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는 우수 창업자상, 여성기업인 대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후 선영은 전국사업자 대회에서 올해의 최우수 기업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시상식 당일 선영은 우아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5년 전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상을 받는 순간 선영은 관객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어머니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한 감동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선영은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수와 수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영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5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와 수진이도 준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에게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교육이사로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머니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전 부인 혜진도 나중에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고 이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은 혜진도 용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깨닫고 바뀌려는 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영의 가족은 태수, 수진이, 그리고 준호까지 총 4명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훌륭하게 자라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었던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마치 친손녀를 보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된 후 선영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재단 이름은 다시 피어나는 희망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자신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자는 의미였습니다. 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했습니다. 선영은 직접 재단 이사장을 맡아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재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어르신들을 위한 임시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희망 교육 카페의 각 지점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았고 아이들도 인생 선배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높이 평가해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선영의 영향력은 사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국의 희망 교육 카페에서 이런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선영이 직접 상담사들을 교육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화해했습니다. 선영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선영은 명실상부한 가족화해 분야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5년 후의 현재, 이야기를 시작했던 시상식에서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찹니다. 희망 교육 카페는 전국에 3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태수는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어 전체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재단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사람의 가족 관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절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선영은 종종 강연에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으며 어떤 나이에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도 65세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태수와 수진이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회상합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용서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선영은 1호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냅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선영을 할머니처럼 따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서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주말에는 재단 일을 하거나 강연을 다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원망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선영이 아들을 용서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5세의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봄이 옵니다. 아무리 춥고 어두운 겨울이 길어도 언젠가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봄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어머니가 복수를 완성한 이야기.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